자, 그러면 송채경화 기자가 오늘 못 나온 이유는? 주간지 마감 날이 금요일이죠. 한겨레 21 오늘 마감이라서 방송 녹화를 보통 수요일에 하는데 그쵸. 네, 수요일에 하면은 이제 송채경화 기자가 올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알면 됐고요. 김현 기자도 한때 이제 그 뉴욕타임스 시절에 여기서 에이스 역할을 하며 나름 옷도 많이 사고 그랬어요. 지금 살이 쪄가지고 에이스는 더 이상 아니죠. 브리핑을 해서 김현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자마자 느낀 것은 이거 수첩을 보여준 거잖아. 이거였어요. 첫 번째 느낀 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각도. 지금 이게 비춰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수첩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수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 보시면 수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은수 대표가 돋보기를 사용하죠. 지금도 안경 끼고 네. 있죠. 네. 돋보기를 사용해서 뭘 볼 때 좀 가까이 보거든요. 굉장히 좀 멀리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의 대표 자리는 맨 뒤에요. 맨 뒤에 바로 뒤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들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다 찍어요. 뭘 들고 나오기만 하면.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김무성 대표가 네. 그래서 수첩이 찍혔더라. 네. 쪽지 내용이 뭡니까 하고 첫날 이제 바로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그건 옳지 못한 일이다. 수첩을 찍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내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서 답변하지 않겠다. 라고 했었죠. 이게 아까 이제 총수가 이야기하셨듯이 당의 중역들의 자리는 이제 뒤쪽입니다. 앞에 이제 뭐 보통 초선, 재선 의원들이 많이 앉고 이제 뒤에서 또 회사가도 그렇잖아요. 높은 분들이 뒤에 앉아서 직원들 모니터 보듯이 이제 뭐 그런 구조.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직원들이 저를 감시합니다. 저 새끼가 무슨 사고를 다치는 게 아닌가. 오늘도 무죄가 났더니 막 항의하더라고. 종북 판사를 물러가라는 얘기. 트위터에다가 사법부를 각성하라는 얘기.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그런 신세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국회 본회의장 1층에는 다 못 들어갑니다. 국회의원 말고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2층에 올라가죠. 2층에서 국회 견학을 가보시면 아마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실 텐데 2층에서 이렇게 이 의원들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 대표들, 중진들은 맨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2층에서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아주 있는 가까워요. 거죠. 아주 요 앞에요. 바로. 네. 그래서 뭐 중진들은 수첩을 꺼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뭐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표 계산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원내대표랑 원내수석이랑 이렇게 이 백지를 놓고 숫자를 쓰는 게 이 기자들한테 발각이 돼서 지금 여당, 야당이 각각 얼마나 얻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는구나. 이 정도를 가늠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수첩이 찍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건 맞아요. 지금 각도를 보시면은 김무성 대표 바로 위에서 찍은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사선으로 찍은 거죠. 이렇게 있죠. 네. 저 2층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원형을 반원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끝에서 아주 잘 보이는 각도에 있는 기자가 이거 수첩도 봐요.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뭐 총수가 제기하는 의혹인데 어쨌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크게 3등분이 돼 있죠 이게. 네. 요 글자 크기하고 요 글자 크기가 달라요. 네. 적혀있는 내용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1월 5일 최고위 동그라미 1 보궐선거 2번 신년만찬 그리고 뭐라고 써있는데 잘 모르겠고 문건 파동 후처리 이렇게 써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장이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여서 만나거나 전화통화가 어렵다. 시간이 지난 후 연락하겠다. 실장 누굴까요? 아무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공개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없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이준석, 손수조, 음종환, 이동빈, 신. 그리고 문건 파동 배우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 이거 진짜 일기 같잖아요. 내가 꼭 밝힐 거야.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수첩에 이렇게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랬을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문건 파동 배우는 KY라고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건 문건 파동 배우는 K 근혜 Y 윤회. 그게 첫 번째 출연이었군요. 예? 그런 사람도 있었고 한겨레에서 뭐 일각에서는 문건 파동 배우는 K 고대 Y 연대 저희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음종환 행정관이 고대 출신이고 이동빈 행정관은 연대 출신입니다. 모르죠. 근데 KY 가지고 이제 사실 다음 날까지도 이게 뭐냐 이런 얘기만 많이 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취재된 거를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12월 18일에 경복궁에 있는 한 술집, 지하에 있는 좀 오래된 술집인데요. 여기에서 저 5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애초부터 저렇게 5명이 모인 건 아니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합류를 했다고 하죠. 이 자리에서 음종환 이제는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 음종환 행정관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어디선가 듣고 자기 수첩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김무성 대표의 일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가지 더 제가 의문을 가졌던 이거는 일부러 한 거다. 뭐냐면 보통 뭔가를 이제 기사를 찍는 걸 아니까 의원들이 뭘 볼 때 꼭 봐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숨겨서 봐요 이렇게. 진짜로 안 찍히려고 사진에. 이따 또 정청래 의원 오시면 좀 여쭤봐야겠는데 실제로 초선 재선 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원 생활이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안에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하면 이걸 이제 거의 열지도 않다시피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예민한 내용 이렇게 펼쳐놓고 왼쪽을 썼잖아. 오른쪽에 안 쓰고. 김무성 대표가 예전에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만 김재원 의원이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게 본인 핸드폰에 떠 있는 걸 이 사진 기자들한테 포착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몰래 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이번 모습은 각도 이렇게 잡았죠. 이번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건 맞죠. 어쨌든 이걸 보여준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그냥 추론할게요. 말 잘못했네. 강력한 건 아니고요. 그저 추론할게요. 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여기저기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음종환 전 행정관은 3-4시간 정도 술을 마신 상황이었고 자기는 술이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 합석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더 술자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화의 재구성은 뭘 근거로 한 건가요? 각종 보도를 근거로. 예. 딱 이렇게 됐다기보다 이런 취지였다. 취지만 지금 이거 정확한 어떤 발언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저 모임이 이제 12월 18일이었는데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이 대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을 했던 거죠. 그리고 1월 6일 김상민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죠. 아나운서 김경란 씨랑 1월 6일에 결혼식을 했는데
이 뒤풀이에서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한 12명이 모여 있었고 김무성 대표도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뭐 저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음종환 행정관 13시 중에서 5등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13시다. 좀 이상한 말인데. 이 말을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했다는 건가요? 네. 13시다. 그랬더니 김무성이 이것들이 미쳤냐. 청와대 애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후에 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 쪽에 6일, 7일 저녁에 각각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첩이 등장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6일 결혼식 이후에 1월 12일에 김무성 대표의 수첩이 공개가 된 거고, 공개가 된 게 아니라 그 수첩을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된 거고. 그리고 1월 13일에 뭐 이게 사실 내용이 이렇더라 하는 보도가 나왔고 1월 14일에 음종환 행정관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1월 15일에 청와대에서는 이 사직서를 받아들여서 최종 면직 처리를 하게 되죠. 앞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뭐 사실 오늘은 아무 이 뉴스와 관련된 어떤 뭐 진전이 있거나 하진 않았는데 음종환 행정관의 사직으로 과연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음종환 행정관이 말했던 대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자신의 공천을 위해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한테 줄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문건 유출의 배후가 됐다는 뭐 그런 음종환 행정관의 진술이 맞는 것으로 밝혀질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중론이고요. 저는 내리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관이 했다고 행정관 전 행정관이군요. 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의 골자에 더 저는 무게를 개인적으로 두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지만 쪽의 사람들 꼭 정홍촌이라고 못 박지 않더라도 박지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 쪽에 줄을 대서 살아남아 보려고 했다. 정치적으로.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당시 제가 유사한 얘기를 정윤회 사건 초기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잘 봐야 된다. 여기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얘기가 전 대표가 아니라 현 대표죠. 현 대표인가요? 아무리 수첩이 공개됐더라도. 네.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를 잘 봐야 되고 김무성 대표가 이것으로 인해서 얻을 이득과 그리고 한참 제가 막 논리의 비약과 어쩌고를 하다가 그래서 박지만 쪽과 김무성 대표 쪽이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김혜연 기자 나왔을 때 얘기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못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박지만 쪽 사람들이 다 잘려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쪽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 쪽에서.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정치적으로 결국은 그쪽에 붙어서 뭐 국회의원이라도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정치판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누리당에서도 뭐 그런 관측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정반대로 당 대표는 뭐 여차하면 물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정말 공천을 바라거나 정치적 입지를 보장받고 싶었다면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하고 잘 보이는 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당내에서는 그런 반론도 왜냐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정윤회, 박지만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 세력 간의 싸움에서 졌다 이쪽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왜냐면은 박지만 쪽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잘려나갔으니까 주요 기관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박은 실패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박치고 싸우는 거는 즐거웠는데 여기서 이제 김무성 대표 자기가 걸려 들어가니까 저런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뜨끔한 것과 동시에. 물론 배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문건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만약에 딜이 들어왔었다면 자기한테 진짜로 뭐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하고 같이 어떻게 손 좀 잡아 저를 뭐 이런 딜이 들어왔었다면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노회한 김무성 대표가 사전에 공격을 하는 선제 공격을 가하는 이런 카드를 꺼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으나 이거 순전히 추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아니고 그죠? 그냥 추론인 거죠. 그 추론이죠. 이게 어떻게 사실 수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말았네. 추론일 뿐이고 하지만 그렇게 구성해 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왜 선수가 이걸 꺼내들었을까? 단순히 전 행정관을 하나 혼내려고 했을까? 겨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행정관이 너무 어렵네. 전 행정관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이 행정관이 진짜로 십상시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전 모릅니다, 한 사람인지. 한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런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청와대 내에, 그리고 알았다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방역을 알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 얘기 아예 못 나오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음종환 행정관 같은 경우에 이정현 의원의 보좌관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대사로 나가 있는 권영세 전 최종 직함이 뭐가 있을까요? 전 의원으로 할까요, 그냥? 아니면 전 의원 지금 캠프 때도 뭐 큰 어떤 상황실장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분의 보좌관이기도 했고, 이 캠프에서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는 공보기획팀장을 맡으면서, 당시 야당 캠프들,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에 능했던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이 음종환 행정관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뭐, 이준석 전 비대위원한테 너 요즘 어떤 직업의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면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저도 두 번째로 주목한 대목은 그거예요. 뭐 여자 누구 만나지.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고 어떤 직업을 특정했다고 하죠. 그래요? 어쨌든 누구 만나지. 또 정윤의 문건 사건에서도 등장했었지만 기업인들 뭐 불륜이라든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디서 어떻게 했다. 몇 명과 뭐 어떻게 하고. 뭐 사무실에서 전화로 뭘 어쩌고 많잖아요.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오죠.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 국정 운영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들 때려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생활을 파악하는 게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치 기법 중에 가장 군사정권 때부터 사용했던 거죠. 이게 돈 파헤치거나 아니면 여자. 근데 혹은 남자. 근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많이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라고 봐야죠. 이걸 어떻게 확보했겠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려면은 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아니면 몰카를 하거나. 시계 몰카. 대통령이 직접 했을까? 어쨌든 그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추론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은 뭐 소모주 길을 가셨거나 그거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냐. 그런 게 드러난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주목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이런 정보들은 각 개개인이 가장 은밀하게 지키려고 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하다고 아나요? 친구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고서로 올라가냐고, 이게.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하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저는 말도 안 되는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응? 파헤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군요. 자, 그럼 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